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대한민국의 서열 문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서열 문화입니다. 본 발표에선 이 서열 문화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책으로 치면 프롤로그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의 60대 사장님과 재벌기업의 30대 혹은 40대 부회장이 한자리에 앉아 삼겹살을 먹는 경우 만약 누군가 한 사람이 고기를 구워야 한다면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고기를 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재벌기업의 부회장이 직접 고기를 구워서 중소기업 사장님에게 건네는 장면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열을 따질 때 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이해관계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나이는 재력이나 권력 앞에 곧바로 무력화됩니다. 실례로 나이가 지긋한 임원들이 20살 넘게 차이나는 어린 총수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거나 고개를 돌려 술잔을 비우는 장면이 우리나라에선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뉴스,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장유유술한 개념을 내세워 나이 대접을 마치 당연한 미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가진 자들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나이라는 개념은 그저 허울뿐인 허상에 불과하며 본질이 아닌 밑밥일 뿐입니다. 그럼 다음엔 서열에서 밀리면 고기를 구워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다 보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에서 뿐만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아쉬운 쪽이 발생하고 아쉬운 사람은 한국식 서열 관계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열에서 밀리는 사람은 먼저 인사를 하고 존칭을 써야 하며 고기를 굽고 수저를 세팅해야 하는 겁니까? 이는 분명 업무와는 상관없는 사람 간의 높낮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훌륭하신 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의 뜻을 담아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회사 내 인사권이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예의 없다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한국 문화의 그릇된 단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행동들은 옛날 신분제도 하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란 겁니다. 같은 성인끼리라도 서열이 높은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돌려 술잔을 비워야 하며 대신 수저 세팅을 하고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는 것은 상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문화와 차별은 다릅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분명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존재합니다. 여성들은 외출 시 무조건 치마를 입어야 한다 라는 것이 한 사회의 문화가 될 수 있습니까? 치마를 입기 싫은 여성은 당연히 아무런 불이익 없이 치마를 입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라면을 끓여오라고 하거나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 얘기하는 사람이 TV에 등장하곤 합니다. 이는 후배와 동등한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종관계를 맺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내 꼬북 노릇을 해야 다리를 놔주겠다는 마인드는 지극히 야만적인 수치스러운 짓거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 아니냐고 반문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서상 경우에 따라 일부 수긍이 가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석해도 그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비신사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결국 돈과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라미드 위에서 모든 이득을 누리게 됩니다.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다못해 나이로라도 서열을 따지면서 자신의 위치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지면 어차피 나이는 가장 먼저 힘을 못쓰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재력과 권력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점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얽혀있는 경우 밥을 먹다가도 벌떡 일어나게끔 훈련된 노예들 입장에서는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비판은커녕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윗선에서 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기득권에 편입되어 이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 달콤함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화에 젖어 있고 그 형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얽혀있는지라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열이 한참 낮은 사람이라도 먼저 자신의 꼬붕들을 해방시켜야 하기에 주저함이 앞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열 문화를 차별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차별을 예의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 합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프레임을 덮어씌우려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들은 한국 문화를 이용할 줄 알며 이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인 반박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해결책이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현재로선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거의 모든 포지션이 대체 가능합니다. 너 아니어도 우리 회사에 들어올 사람은 많다라는 말이 흔한 요즘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본인이 속한 제도권 하에서는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탈한 결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단 하나의 방법은 그 조직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강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의 발끝으로 기어들어가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가난한 주인보다 배부른 노예가 낫다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많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세상에는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다양한 길들이 존재합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상의 지시체계는 존재하지만 사람 간의 위아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개와 다릅니다. 서열관계에서 밀리더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배를 뒤집어 보이며 복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타인은 서로 동등한 관계이기에 자신을 낮추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타인의 위상 앞에 굽실거릴 필요 없습니다. 다 같은 인간이며 함께 공존해야 할 인격체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서열문화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것, 모든 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에 따로 떼어내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본 발표의 내용이 아무래도 우회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조금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란 20대 이상의 분들이라면 개념적으로는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내성적인 분들의 경우엔 본 발표에서 언급한 서열 문화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큰 위로는 안 되겠지만 그저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날개짓을 독려하고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모난돌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모난돌이란 말이 무색하게 돼버린 그런 환경이 되길 바랍니다.